안녕하세요 기차리 여러분들, 귀멸의 기영입니다. 귀멸의 칼라라면 멋진 액션만큼이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주인공들의 사연이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귀멸의 칼날에서 과연 누가 가장 슬픈 죽음을 맞이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루이입니다. 인간일 당시 꽤 병약하게 태어났으며 우잔의 유혹에 넘어가 강인한 신체를 지니 혈기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건강해진 자신을 보고 부모 역시 기뻐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괴물이 된 자식을 죽이고 부모 본인들 또한 죽음을 택하려 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죽일 루이는 자신을 합리해 가기 시작했으며 공허함에 사로잡힌 나머지 혈기로 구성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죠. 혈기이지만 이런 배경 스토리가 있는 탓에 가족을 이루던 혈기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은 꽤나 허망한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던 남매인 탄지로와 네즈코를 죽이기 위해 기를 쓰게 됩니다. 탄지로는 그런 죽어가던 루이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죠. 우잔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혈기가 되고 자신을 합리화해 나갔지만 결국 죽어서 부모에게 사과하고 오열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사망한 상현, 다키와 규타로입니다. 정말 귀멸의 칼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과거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곽 최하층에서 태어난 다키는 태어나자마자 유곽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어머니의 질투심을 산 나머지 머리카락이 잘리는 수모를 겪었지만 오빠인 규타로의 보호 아래 항상 두 남매는 같이 붙어 지내게 됩니다. 다만 13세가 되어 그녀의 첫 손님이었던 사무라이가 오빠를 험담하게 되자 사무라이 눈을 찔러버리고 사무라이는 그녀를 마당에 불태워 죽여버리게 되는데요. 분노한 규타로는 사무라이와 유녀를 죽여버리고 결국 도우마의 유혹에 넘어가 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물려받았지만 어릴 적부터 유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 손을 내민 존재가 혈기였다는 점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다키가 워낙 징징된 탓에 살짝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 큰 편이었습니다. 기유의 목숨을 지켜내고 탄지로를 각성시킨 사비토입니다. 과거 선별시험 도중 현장에 있던 거의 모든 도깨비를 죽였지만 우로코다키의 제자만 노리는 손도깨비의 목을 자르려다 그만 칼이 부러져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기유는 사비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평상시나 전투 중에도 종종 트라우마로 떠오를 정도로 기유의 인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망과는 별개로 탄지로 앞에 영원히 형태로 나타나 그를 훈련시켰으며 결국 탄지로가 바위를 자르도록 성장시킨 장본인으로서 죽어서도 자신의 명분을 다하는 인상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탄지로가 처음으로 성과를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스승격 존재이자 기유의 생명을 살려준 의린이자 친구로서 귀멸의 칼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귀살대원들의 수장 우부야시키 카가야입니다. 반항심이 큰 사내미마저 우부야시키를 따를 정도로 현 귀살대원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부야시키 일족은 미래를 감시하는 통찰력이 있으며 카가야는 이런 통찰력이 뛰어난 편으로서 무잔이 찾아올 것을 예감하고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 교메이, 타마이와 작전을 짜고 스스로 몸을 던진 케이스였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모든 귀살대원들이 분노하며 무잔을 없애버리겠다는 투지에 불타오를 정도로 얼마나 귀살대에 미친 영향이 큰지 알 수 있는데요. 교메이를 영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큰 흉터는 없었지만 점점 목까지 흉터가 번지면서 시력도 상실하였으며 칼을 휘두르지 못할 정도로 병약한 체력이었는데요. 다만 사람을 감화시키는 목소리와 손짓, 그가 사망하자 많은 주들과 귀살대원들이 분노에 휩싸이는 모습 등 많은 인물들의 존경을 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막 8살 남짓된 자식까지 함께 사망시킨 모습은 꽤나 비판이 되기도 했었죠. 무한열차의 진 주인공이라면 단연 쿄지로입니다. 현 기살대원들 중 최초로 상현과 싸운 주이자 최초로 목을 벨 뻔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쿄지로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공격을 시전했으며 혈기가 되라는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강한 그의 투기는 현 귀살대원들의 정신을 보여준 명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주가 처음 사망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귀살대원들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상현에게 큰 벽을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또한 탄지로가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이번 무한성에서 아카자의 머리를 베며 쿄지로의 복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무한성에서 그만 사망하게 된 신호부입니다. 신호부가 죽게 된 경위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이미 도우마에게 질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몸에 등꽃독을 온몸에 주입시킨 뒤 애초에 동기어진하는 것이 그녀가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현을 죽여보려는 다른 주들과는 달리 이미 패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투를 임해야 하는 처절함은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 치사량의 700배가 넘는 독을 도우마에게 주입했으며 이 덕분에 카나오, 이노스케 협공으로 상현 일을 처리하는 등 신호부의 희생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우마는 신호부의 언니를 죽인 혈귀이자 언니의 하울이를 입은 채 복수를 다짐할 정도로 신호부에게 있어서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도우마가 지나치게 강력한 상현이었기 때문에 죽은 언니의 환상의 격려로 인해 겨우 도우마와 몇 합을 겨룰 정도였습니다. 다만 애초에 근력이 약해 혈귀의 목을 못 뺄 뿐더러 상현 6인 규타로를 처리하는데 여러 명이 붙어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허무하게 쓰러져 사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호부에 걸맞는 연출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무한열차에서 쿄주로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무한성에서는 단연 아카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정말 아카자의 과거 스토리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명장면이었는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병약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수차례 약을 절도한 죄로 잦은 고문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자살하고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스승을 만나 병약한 스승의 딸 코유키를 돌보게 되었으며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결국 완쾌하여 결혼을 앞두던 찰나 스승과 코유키가 독살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귀멸의 칼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순애버가 넘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그토록 강해지기 위한 아카자의 성향 역시 자신의 스승과 미래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지면서 가장 슬픈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유키가 여보라고 부르는 장면은 가장 명대사 중 하나였죠. 특히 아카자의 혈기술 시전 시 보여지는 눈꽃 모양의 나침판은 아내 이름과 머리 장식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며 몸에 새겨진 문신 역시 코유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카자가 여자를 먹지 않은 것 또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코유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귀멸의 칼날 가장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향후 무한성 후속편이 개봉된다면 더욱더 많은 인물들이 사망하게 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